자, 오늘은 그 위험물의 아주 직접적인 내용인 위험물의 종류와 성질들, 특징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위험물은 일단 총 6가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류부터 6류까지로 구분하는 기준은 가나다 순서도 아니고요. A, B, C, D 순서도 아닌 바로 성질에 따라서 1류부터 6류까지 나눈 겁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위험물마다 성격이 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류부터 6류까지의 이 성격을 이해를 하신다면 다른 그 부수적인 각각의 위험물들이 가지는 특성들,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문장이 길게 나오는 것들의 그런 힌트를 많이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제1류 위험물, 2류 위험물 이렇게 숫자를 붙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성격과 상태를 가지고 산화성 고체, 가연성 고체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처럼 다음 중 제1류 위험물이 아닌 것은 이 아니라 다음 중 산화성 고체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위험물에 대해서는 몇 킬로그램 또는 몇 리터부터 위험물이 되는지 이런 지정 수량이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험물들 안에 공통적인 분자 구조를 가진 것들에 따라서 품명을 나누기도 하고, 위험한 정도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는 위험 등급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뒤쪽에 위험물 표에서 같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위험물 지정 수량에 대해서는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라고 밑줄 한번 쳐놓으시고요. 그리고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위험물이 가지고 있는 지정 수량 이상이 되면 제조소 등을 설치할 때 꼭 허가를 받아야 되는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이다. 이때부터 위험성을 가지는 수량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밑줄 친 두 칸은 그 빈칸으로도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라서 이제 표시를 해 두시기를 바라고요. 자, 산화성 고체부터 이 특징을 살펴보시면 산화성이 있는 고체입니다. 그래서 1류 위험물들은 다 가루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산화력이 있어서 이 자체는 연소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화한다던가 발화를 측정하지는 않지만 산화성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산화력을 측정하는 것이 산화성 고체이고, 여기에서 소방, 방재청이 고시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칸에 대해서 빈칸으로 출제가 되는 그런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로 2류 위험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연성 고체인데요. 가연성 고체는 발화의 위험성,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낸다. 자, 발화할 수 있고 인화할 수 있는 고체입니다. 그리고 자연발화성은 자연발화성 물질, 금수성 물질은 끝에가 물질로 끝나죠. 즉, 이 3류 위험물 안에 고체나 액체가 둘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로 끝나는 위험물이 3류랑 5류가 있는데, 이런 위험물의 경우에는 고체인지 액체인지를 구분하는 것도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3류 위험물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발화의 위험이 있고 물과 접촉해서 발화할 수 있습니다. 3류 위험물들은 기본적으로 다 자연발화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특정 위험물은 금수성 물질이 아니고 그 물질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물과 접촉하면 발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나 액체가 둘 다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이 되겠고, 이제 가장 자주 보실 수 있는 그런 문제 중에 지정 수량의 배수를 구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위험물이 200kg이 있다. 그러면 이 위험물은 지정 수량의 몇 배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지정 수량이 10kg이라면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는 지정 수량 분에 제시된 양을 했을 때 지정 수량의 배수를 구할 수 있고, 이 배수가 크면 클수록 무조건 양이 많다고 위험한 게 아니라 지정 수량이 작은 것들이 많은 거랑 지정 수량이 큰 것이 많은 거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 위험성은 지정 수량이 적은 것들이 더 크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 내기 위해서 이런 식을 써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보이실 겁니다, 앞으로. 자, 사료 위험물에 대해서는 액체입니다. 전체 다 액체이고, 기본적으로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다 기름은 아니겠지만
휘발유나 등유, 경유에서 이제 추출되는 석유로부터 만들어지는 그런 기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성질이 물과 섞이지 않는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불을 끌고 오는 성질인 인화성이 있는 기름, 인화성이 있는 액체입니다. 그래서 삼석유류나 사석유류 동식물유류의 경우에도 액체인 것만 위험물에 해당한다는 점, 액체라는 점을 이제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고, 자기반응성 물질 오류 위험물인데 이렇게 물질로 끝나는 경우에는 위험물이 고체 또는 액체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폭발도 할 수 있고 가열, 분해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류 위험물은 가연물의 산소 공급원을 함께 가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이고요. 자, 산화성 액체는 인류 위험물의 산화성 고체와 상태만 다릅니다. 액체로서의 상태만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산화력을 가지고 있고 산화력을 판단하기 위한 시험을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육류 위험물을 판정하는 산화성 액체 시험에는 그 연소 시간 측정 시험이라고 해서 목분과 질산을 통해서 시험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러한 측정 방법에 대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이제 인류 위험물부터 육류 위험물까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표로 정리된 건데요. 자, 이 내용은 필수적인 암기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모르고 가신다면 뭐 사실상 합격을 할 수가 없는 정도의 그런 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위험물의 종류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관건이기 때문에 이 1류부터 6류까지의 위험물 표,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게 있다, 뭐 위험물이 이렇게 있다라는 대략적인 것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 하나하나를 다 과산화칼륨 분자식이 이런 것이고 지정수량이 몇 킬로이고 위험 등급은 이렇구나 라는 것을 다 파악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위험물 표의 경우에는 하루에 1개 정도씩 이제 암기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교재의 부록으로 이 위험물 표를 암기하시는 1, 2, 3 레벨로 이제 위험물 표를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풍명하고 뭐 지정수량, 그 다음에는 뭐 위험물, 그 다음에는 분자식까지 이렇게 쓰실 수 있도록 연습하는 칸을 두었기 때문에 이제 복사해서 쓰실 수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많이 복사를 하셔가지고 또 카페에도 그 양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에 있는 양식으로도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자, 근데 굉장히 이제 종류가 많기 때문에 위험물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제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암기하시는 방법은 일단 앞글자를 따서 앞글자로 만든 암기법을 먼저 이렇게 익숙해지도록 여러 번 반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암기법의 이 글자들은 품명과 지정수량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문장입니다. 그래서 무화과염 요부질 중과라고 하면은 이 앞에 글자들 무화과염 요부질 중과, 그래서 무화과염이 50kg, 요부질이 300kg, 중과가 1000kg 이렇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 글자씩 품명을 쓰신 다음에 그 뒤에 품명을 완성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위험물의 분자식들은 그 위험물의 그 품명에서 이제 한 개씩 들어가는 이제 원소들이 바뀌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류 위험물들은 대부분 뭐 무기물질, 염류 등으로 이렇게 탄소나 수소가 들어가지 않은 금속의 물질들이 이제 포함이 되면 1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데, 이 칸에 대표적으로 나트륨이나 칼륨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염소산의 경우에는 ClO2라고 부르고 그 과염소산은 ClO4라고 부릅니다. 염소산의 경우는 ClO3라고 되는데, 이 ClO3를 기준으로 산소 하나가 추가되면 과염소산이 되는 거고요. 산소 하나가 빠져나가면 아염소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염소산 종류들은 염소와 산소가 들어간 위험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무기과산화물에서는 K2O2, Na2O2 이렇게 하는데, 앞에 그 주기율표에서 산화수를 비교하셨을 때의 생각을 하시면 사실 이 분자식이 어색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분자식에서는 원래 K2O 가 맞지만 여기에서 산소를 과하게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O가 하나 더 붙은 거고, 이때 산화수는 이제 산소가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과산화의 경우에는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 된다. 또 기본적으로 K2O에서 하나가 추가됐기 때문에 K5로 쓰는 게 아니라 K2O2로 쓰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요오드산 염류, 브롬산 염류, 질산 염류는 요오드와 산소가 만난 케이스, 브롬과 산소가 만난 거, 그리고 질소와 산소가 만난 것이라서 끝에가 다 이제 해당 원소에 산소 3개씩 붙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쪽에 들어가는 원소들, 염류 칸에 들어가는 이 원소들은 칼륨, 나트륨이 대표적이지만 이런 식으로 암모늄, 그리고 기능장에서는 뭐 스트론튬 이런 식으로 다른 원소들이 더 많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중크롬산 염류와 과망간산 염류는 이렇게 숫자가 조금 복잡합니다. 자, 중크롬산은 크롬이 중복돼서 들어갔다 그래서 Cr2가 되겠고, 과망간산 염류는 MnO4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K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NA로도 대체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또 그 외에 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그런 위험물들은 이 종류들이 있는데 여기까지도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염소산 염류는 50kg이고 과요오드산부터 나머지는 다 300kg이면서 50kg인 물질은 위험 등급이 1등급이 됩니다. 자, 차염수산 염류는 염소에 산소 1개가 붙었다는 뜻이고 이 안에 나트륨이나 칼륨 등이 들어갈 수 있고, 퍼옥소 붕산 염류, 퍼옥소 이황산 염류는 자주 출제되지는 않지만 가끔 이제 화학식을 통해서 출제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제 기출문제에서 이런 분자식을 보시게 되면 이 표에다가 한 번에 다 정리를 해서 나중에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앞쪽에 위험 등급을 보시면 위험 등급이 1등급일수록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지정수량이 50kg, 300kg, 1000kg 짜리가 있는데 지정수량이 작을수록 더 위험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 지정수량이 그만큼 있을 때부터 위험성을 띈다는 건데 50kg일 때 위험한 거랑 1000kg일 때 위험한 것 중에서 50kg일 때 위험한 것이 더 위험성이 크다는 뜻이 되겠죠. 적은 양으로도 위험성을 띠니까. 그래서 지정수량이 작은 것일수록 위험 등급이 1등급이 되고 지정수량이 큰 것일수록 3등급이 된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다음 위험물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이런 말이 나중에 이제 무기과산화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바뀔 때 나올 텐데요. 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나트륨이나 칼륨, 리튬과 같은 주기율표에서 수소를 제외한 제1족 원소가 들어가 있으면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간 과산화물이면 뭐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이라고 하고, 그래서 무기과산화물은 대부분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류위험물의 가연성 고체의 암기법도 백황유적, 오철마분, 인고천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숫자가 앞에 나오고 그 뒤에 나오는 이런 글자들이 품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00kg인 황유적, 500kg인 철마분, 1000kg인 인화성 고체가 있는 거고요. 자, 황유적에서는 이 황화린을 다음 위험물에 나오는 황린하고 굉장히 많이 처음에 헷갈리십니다. 자, 황화린은 황과 인이 서로 합쳐졌다는, 화는 서로 화합한다는 뜻이고요. 황과 인이 서로 합쳐졌다는 뜻이므로 황린과는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그래서 위험물의 종류를 보시면 황이 3개인 거, 황이 5개인 거, 황이 7개인 거에 따라서 3황화린, 5황화린, 7황화린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자, 유황도 있고 정린이 있습니다. 자,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 금속분에는 이제 주기율표에서 금속 종류에 해당하는 여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금속들이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에서 여기에 우리가 자주 볼 수 없는 뭐 지르코늄이라던가 다른 그 금속의 물질들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 통해서 정리를 해 두시고요. 인화성 고체는 인화성이 있는 알코올이 고체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따뜻한 음식, 뭐 피자라던가 아니면 무슨 고깃집에 가서 약간 따뜻한 거를 유지해야 될 때 약간 양초 비슷한 것을 그 불판 아래에다가 깔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 쓰이는 것이 고형 알코올이고, 그 알코올을 고체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때는 액체가 아니므로 이류위험물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류 위험물에서는 종류가 상대적으로 다른 위험물보다 간단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하실 때 가장 수월하게 암기하는 종류가 이류 위험물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상세하게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위험물이 되는 기준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위험물이 다 위험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해당 기준을 넘었을 때부터 위험물이 되는 건데요. 유황은 60 중량 % 이상, 여기에서 중량 %는 WT%라고도 사용하지만 법령에서는 보통 한글로 표현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중량 %라고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기능장 수준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순물에 대해서도, 불순물은 활석과 같은 불연성 물질과 수분, 이런 것들은 불순물로 처리한다까지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거의 다 이제 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위험물이 될 수 있는 기준은 크기가 작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53 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한다는 것은 53 마이크로미터보다 작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53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으면서 50 중량 % 이상인 것이 철분에 해당하고, 금속분은 구리나 니켈분을 제외합니다. 이거 외에도 여기에 나오지 않는 삼류 위험물에 나오는, 일류 위험물에 나오는 그런 금속들은 다 제외하고, 그리고 구리랑 니켈도 제외하고 150 마이크로미터 체를 통과하면서 50 중량 %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150 마이크로미터보다 적으면서 함량은 높아야 된다는 점이 위험물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마그네슘도 크기가 작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작은 크기의 기준은 2mm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은 2mm, 마이크로미터가 아니고 밀리미터이고요. 보통은 마그네슘이 제외되는 경우로 이렇게 법령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름 2mm 이상이 제외가 된다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2mm 미만인 것은 위험물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마그네슘의 기준은 2mm입니다. 자, 이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위험물의 중량 %, 그리고 크기, 마이크로미터나 밀리미터에 대해서 몇부터 위험물이 되는지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니까 잘 정리를 해 두시길 바라고, 지금 오른쪽에 이제 1류부터 6류까지 주의사항, 게시판, 소화 방법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난 시간에 소화 설비 적응성 표에 대해서 한 것을 다시 한번 수록해 놓은 것이니까 그 표를 통해서 이제 각 위험물별로 특징과 소화 방법을 같이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